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갑자기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센시티브라는 용어를 이제 써가면서요.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민감국가로 이제 분류되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발칵 이 책임을 지금 서로 이제 떠넘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정확히 직시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터졌는지 이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린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수습은 뭐 현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이것은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뻘짓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엄중한 흉계 그리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미국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자, 지금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이렇게 지정했다라고 하는데 한국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미국의 에너지부는 굉장히 여기 중요한 부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에너지부는.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여기에 끝에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민감 국가는 아니에요. 진짜 민감 국가 범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기타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요. 기타 지정 국가라 그러죠. 여기 보면 놀랍게도 중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 그런데 이스라엘도 여기 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야말로 여기는 R36 아닙니까? 하면 바로 통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느냐?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 그리고 대만도 지금 들어와 있죠, 대만.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관계가 좋잖아요, 대만. 근데 미국과 대만도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지금 현재 대만 정권은 친미 정권이거든요. 그 직전의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대만도 이렇게 민감 국가에 올렸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큼 화들짝 놀란 것처럼 뭐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만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 제 생각에는 대만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란 나라가요. 친미라고 해도요. 중국하고 단절하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만이 저렇게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한 개는 중국 때문이거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을 가장 뭐랄까 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어쨌거나 대만을 자국으로 이렇게 이건 편입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역에서도 그런 특혜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만은 많은 어떤 상품을 중국에다가 갖다 팝니다. 그 덕으로 대만이 저렇게 잘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대만은 TSMC를 비롯한 세계적 거기 IT 기업들이 있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엄청난 그런 중국 그 특수 효과를 누리는 나라죠. 자, 그런 걸 고려해 보더라도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요. 정권도 거기도 친중 정권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있다고요. 거기도 국민당이거든요. 그런 걸 미국이 의심하는 겁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언제든 저 중국과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30들이 흔히 말하는 걸로요. 대만도 짱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섬짱깨라 그러죠. 뭐 50보 100보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도 완전히 믿기 힘든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당연하고요.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는 시리아 이런 나라는 뭐 당연히 여기는 테러 국가로 지금 되어 있죠. 리비아, 북한, 수단 이런 나라들 말이죠. 자, 쭉 보시면은 뭐 인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도 사실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뭐 쿠바도 여기 테러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대한민국은 미국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이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을 지정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몰랐죠. 이거를 미리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이때 이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에 지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4월 15일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 발효되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한 달 좀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걸요, 해결하는 주체가, 이 해결 주체가 이재명이가 가면 안 될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될 거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이 가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칫하면 선동 또 당하는 수가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런 민간 국가로 이제 지정한 것이 윤석열 때문이다. 뭐 행부장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선동입니다. 오바, 과장, 왜곡, 조작, 날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등등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과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AI 교류 제한이 됩니다. 굉장히 막중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한 개 아닙니까? 5대 먹거리 중에 한 개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핵무기 관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러자면 미국의 협조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미국이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 국가가 되면 이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교류에 있어서도 미국의 기술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어떤 그런 정치 경제적 영향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터지자 민주당은 그 특유의 니 탓이야 이제 이걸 또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민간 국가 지정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의회, 국회 결의안을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렇게 구라를 치고 있죠. 자, 바이든 정부서 한국을 민간 국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바이든 정부가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작년 12월부터 경고가 있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거 있다 그래서요,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도 있고 설령 약간의 어떤 그 센시티브한 그런 국가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정부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여기 보면요. 미국 의회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CRS라 그러는데 여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민간 국가로 했던 이유 중에 민주당 혹은 국회가 잘못했다라는 게 말이죠.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처음에 넣었던 내용이 뭡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대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소추장에 들어와 있다가 그걸 나중에 뺐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이것들이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들이 이제 보니까 친중 세력이구나, 친러 세력이구나, 친북 세력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이때 벌써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중 정책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제1번인데 예전에는 대유럽 정책이 1번이었는데 지금 유럽이 1번이 아니에요. 태평양이 1번입니다. 그중에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중국 견제, 중국 봉쇄가 미국의 대외 군사 안보 전략, 경제까지 포함합니다.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들이 도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 탄핵 세력들이 말이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벌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적은 한덕수 탄핵은 너무나 같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대미 협상가 혹은 친미 고위 이제 관료라고 하면 그냥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과거에도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대미 관계 라인을 책임졌다 그러고요. 나중에 또 그 전에 총리 되기 전에는 또 한미 FTA 체결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등등 그 전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미 협상 창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집권 후에 한덕수라는 인물을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지만 중용하잖아요. 주미 대사로 또 보낸다고요. 거기서 또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에 걸쳐서 한덕수만큼 발이 넓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 그걸 잘하는 거지. 한덕수의 스타일로 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하고도 친하고 공화당하고도 다 친해요. 이분은. 그런데 이 한덕수를 탄핵해버리니까 미국에서 그때부터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대한민국 지금 국회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저거 안 되겠다. 딱 그리 나오는 거죠. 중국 문제 관련 한국에게 더 많은, 더 빠른, 더 광범위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현재는 빨리 기각이든 각하든 해서 대통령을 빨리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 자, 올해 초 미국 국방부 현재 한국은 반미 친중 이거죠 바로. 문제는 이겁니다.
반중 친미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걸 미국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공화당도 당연히 이걸 알죠. 그 대통령을 단순하게 뭐 잘못해서 거기 지금 감옥 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구속됐다라든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탄핵된 배경에는 바로 반미 친중, 반중 친미, 누리 PD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 프레임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언젠가는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언론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안 하거든.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부 입 꾹 닫고 있다고.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는 막 까요. 조중동도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깝니다. 우리 저 국민의힘 저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북한에 대해서는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이는 국민의힘이 아니지만 이준석이나 뭐 한동훈 등등도 이 사람들은 사실 약간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중도라 자꾸 그러죠. 중도 보수, 중도 우파라 그러죠. 그런데 좌파적 코드가 있죠, 분명히. 이 사람들까지도 북한에 대해서는 만큼은요, 그냥 차이 없이 그냥 깝니다. 때립니다. 상호주의 하자.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한다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전부.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국을 비판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기는 뭐 더하고 아예 그냥 중국으로 가자는 쪽이고 거기는 대부분이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이가 중국은 달리는 말이라면 대한민국은 그 말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팔이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요, 중국을 빨았고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새 첫날이 되면 세계 각국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짜이젠 어쩌고 뭐 니하오 어쩌고 하면서 그냥 떠들어대더라고. 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 인간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큰 뜻에 함께 하고 싶다. 1대1로죠. 그런 발언을 스스럼 없이 했던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좌파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저들은요, 이미 중국행으로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아직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아, 대한민국 저거 지금 민주당으로 한국의 민주당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세력이 정권을 잡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일련의 과정은 전부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거 위험하다. 민간 국가로 바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공들인 바이든의 뒤통수, 트럼프와 협상에서도 악재될 듯 이런 식으로 JTBC 같은 반윤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갖고 대통령을 깔려고 합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뭐랄까, 본말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대통령을 깔려고 하는 거죠. 북핵 협상 시 한국 표신 가능성 제기.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경향성, 어떤 자신들의 그 속한 진영을 위한 논리를 계속해서 설파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인도는 브릭스 멤버이고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의 대치로 인한 안보적 취약함이 각 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대만, 인도 등도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만일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간다거나 대통령이 진짜 잘못되면 진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한국 과거에도 미국 민간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된 적이 있다. 1986년에서 87년, 1993년에서 1996년 두 건이나 있었네요. 미국 문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독자 핵무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 당시에 뭐 12.12 등 그 정치적 격변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미국도 항상 공화당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국을 다소 불안하게 봤을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가 설거머니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가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민간국가 지정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와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미국 상무부 이런 부서가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국가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죠. 저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잘 풀려야 모든 게 잘 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